네, 자 그러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전에 또 영상을 보고 올게요. 군인들을 위한 제도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이미 채무가 있다라고 하는 군 복무자들은 군 복무자 채무 조정 특별 지원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채무를 전역 때까지 좀 유예해 주거나 이자를 감면해 주기도 하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도록 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부분 신용 점수가 하락하는 이유는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잖아. 그쵸.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도 적정한 금액을 받는 게 중요해. 아, 근데 그 적정한 금액이라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적정한 금액이라는 것은 본인의 3개월 소득 정도가 적당하다고 봐. 대출을 받을 때도 나의 소득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연체하지 않고 쉽게 갚을 수 있다라는 거지. 역시 저는 우리 행복언니만 믿습니다. 필승! 네, 방금 이제 코인 주식에 대한 얘기도 나눠봤는데 어떤 대출을 받아서 명분 투자를 했다가 장기 연체가 된 경우, 그래서 나의 신용 점수가 혹시 하락했다면 이를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신용 점수가 뭘지 얘기를 나눠봐야겠죠. 나의 재무 능력을 점수화한 건데요. 내가 대출금은 잘 갚고 있는지, 전기 요금, 핸드폰 요금 같은 액수의 그런 돈들을 제때제때 잘 내고 있는지, 각자금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이런 재무 점수를 재무 상태를 점수화하는 건데요. 이 신용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쓰고 계실 수 있는 금융 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뭐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같은 금융 앱들이 신용평가사의 제휴를 통해서 신용 점수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융 앱들에서는 나의 신용 점수가 하락하거나 올라갔을 때 알려주는 기능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능을 쳤을 때 수능 점수가 낮다면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갈 수 없죠. 어른들의 수능 점수는 바로 신용 점수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어른들의 이 신용 점수가 낮다면 어떤 분위기 있을까? 당연히 원하는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대출을 받더라도 높은 이자를 주고 높은 금액으로 빌려야 하는 거겠죠. 금리가 당연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신용카드에도 영향을 줍니다. 신용카드라는 것도 결국 내가 그 카드상의 돈을 미리 땡겨서 쓰고 결제일에 나중에 납부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나의 신용 점수가 낮다는 거는 내가 재무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돈을 빌려줬을 때 갚을 능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신용카드 한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어요. 나 신용카드 안 써도 되는데? 나는 그냥 체크카드만 쓰면 되는데? 자,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주택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모든 돈으로만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일상적으로 와닿는 그런 예시를 들면 새로 아이폰이 나왔어요. 그 아이폰을 할부로 사고 싶어. 근데 신용점수가 낮으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생각보다 일상생활의 많은 곳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자영업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내가 작은 카페를 창업하려고 해도 인테리어만 해도 몇 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뭐 제빵기기나 여러 가지 설비들이 필요할 수 있고 창업하는 분들은 거의 다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신용점수가 낮다면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새로 열 때도 제약이 생기는 거예요. 비싼 돈을 주고 대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용점수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자, 먼저 제일 좋은 방법은 나의 고정적인 소득을 만드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취업을 하는 거겠죠. 취업을 해서 매달 월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증빙을 하면은 내가 좀 더 신용점수가 올라갈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면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매달 대출금 이자 잘 갚고 그리고 또 소액의 연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매달 내는 핸드폰 요금, 가스비 같은 거 깜빡하고 있다가 조금만 연체가 돼도 신용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거 간단하게 자기가 다 챙길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출과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출과 신용카드는 뭔가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만 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라는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신용점수라는 거는 이 사람이 재무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걸 알아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 금융기관과 거래한 내역이 전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타협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대출금을 꼬박꼬박 갚고 있고 신용카드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금융생활을 해가야 신용점수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구은장병 여러분들도 신용카드를 적절히 쓰면서 소액의 연체가 되지 않게 조심한다면 신용점수 하락하지 않게 관리를 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팁을 드리자면요. 자, 아까까지는 뭐 너무 일반적이고 당연한 얘기였는데 구은장병 여러분들 많은 위안 제도가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군채무자 특별지원제도인데요. 만약에 내가 고금리로 빚을 갚고 있다고 하면 뭐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거나 또는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군채무자 특별지원제도를 활용한다면 전역 때까지 채무를 유예해 주거나 이자를 감면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출을 받을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정할까? 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어요. 그 금액은 월 소득의 3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를 대출을 하면 장기 연체가 되지 않고 좀 더 쉽게 돈을 갚을 수 있겠죠. 물론 뭐 주택 마련이라든지 뭐 결혼 준비 자금이라든지 뭐 은퇴를 위한 그런 자금 마련할 때 그런 큼직큼직한 자금들을 빼고는 지금 당장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뭐 신용카드 사용 뭐 이런 단기 대출은 다 합쳐도 내 소득의 3배를 넘지 않도록 하자. 그러니까 나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대출 금액의 한도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신용 점수에 대해서 궁금한데 네. 대출을 받고 갚는 빈도수에 비례해서 신용 점수가 오르는지 궁금합니다. 빈도수. 저도 이거는 구체적으로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요. 상품에 따라서도 또 조금씩 다를 거고요. 중요한 거는 연체되지 않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약속한 날짜에 맞춰서 대출금을 갚고 계시다면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이거는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점수 오르는 데에 있어서 고정적인 소득이 들어간다 했는데 혹시 금장병 급여나 실업급여도 들어간지 궁금합니다. 군장병 실업급여. 요거는 저도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이건 혹시 따로 답변을
자세히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으면 좋겠지만, 나중에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관계자분들 통해서 전달드릴 수 있는 부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